11번 해설에 앞서 10번에서 제가 답을 이제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이제 성종 고려 성종의 외관 파견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5번이라고 표시를 해놓고서 정답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3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체크한 그대로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김방경의 모의입니다. 그는 개경 한도 이후 몽골이 간섭이 본격화된 시기에 여몽연합군의 자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 간섭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원 간섭기는 개경 환도를 한 1270년에서 공민왕이 집권을 하는 1351년 요 사이 기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그 많은 간섭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통치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 그래서 이제 관제가 변화가 있게 되는데 격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그 관제를 보면 원래 이제 이성 육부가 있는데 이성이 이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게 이제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둘을 묶어서 원 간섭기 때는 이제 첨입으로 계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육부가 이제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사로 격화를 시켜서 숫자도 더 줄였죠. 첨의부와 사사. 그 다음에 고려의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관부인 이제 중추원은 이제 밀직사로 계칭을 하게 되었고요. 대신 이제 그 고려 시대의 제추회의,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의 그 회의가 이제 도병마사였는데 원래는 이제 그 국방 문제를 다루죠. 병마. 근데 이것이 충렬왕 때 이제 계칭이 되면서 도평의사사로 계칭이 되면서 일반 군무 외에도 일반 정무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고려 최고의 관부 그래서 도당이라고도 불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왕의 그런 묘호가 이제 조종인데 이걸 이제 왕으로 격화시켜 버렸죠. 제국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어떤 식인지 살펴보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동함이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이 됐죠. 1593년. 삼문구가 부활하며 군국 기물을 전담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비변사 폐지와 관련돼 있죠. 비변사를 이제 그 없애고 비변사가 이제 정무와 군무까지 다 다뤘는데 기능이 셀 때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일반 정무는 의정부가 군무는 상군부가 이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기의 문신제가 시행이 됐다. 이거는 이제 조선 정조 때가 되겠죠. 규장각과 함께 이제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 삼포외란 직후인 중종 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임시 기구로서 이제 삼포외란이 일어난 그 직후에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부산 법무사가 소장을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소장분이 자 일련이 저술한 자 일련이 저술한 거 삼국 유사죠. 자 삼국유사의 특징은 뭐 시험이 자주 나니까 너무나 잘 알겠지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야사 이런 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이제 수록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이 된 것은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왕명에 의해 고승 등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자, 고려 어, 이제 고종 때 이제 각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각훈이
해동 고승전이라는 것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이 된 것은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것은 고려 중기 인종 때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 사기이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 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이 되었다. 자, 이것은 고려 무인 정권 초기 이제 그 이규보가 있죠. 명종 때 이규보가 저술한 동명왕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3번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것은 얼마 전에 왕께서 친히 위복령과 과거급제를 발표했던 항림합사 쌍기가 이번에 처음 치러진 과거에 지궁을 받았던 자 과거를 처음 실시한 왕 고려 광종이죠. 예. 광종이 두 가지 없죠. 과거제 실시, 쌍기의 건의, 그리고 또 하나가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비 안건법. 자 노비들을 다시 심사를 해서 일반 양인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제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호족돈을 수출하고 광덕 준풍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등등등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어떤 왕이 살펴보도록 하죠.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자, 녹과전은 이제 개경한도 직후 이제 고려 원종 때 일종의 이제 과전법의 선구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죠. 경기 8년에 한정을 해서 수도권 토지를 임시적으로 준 것이죠. 자, 망건당에서 책을 읽는 학자. 자, 망건당은 원간섭기 충선왕이 당시 원의 수도 대도에서 이제 세워서 이재현 등 우리나라의 유학자와 조맹부 등 당시 중국의 유학자들 교육해서 발전을 시키게 됐죠. 유학을. 자,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장인. 자, 이것은 고려 중기 이제 숙종 때가 되죠. 자, 숙종 때 이제 그 많은 이제 화폐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전도감을 설치한 다음에 무슨 뭐 해동 통보니, 삼한 통보니, 뭐 심지어는 뭐 활구라는 은병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화폐까지 나오게 됐죠. 금속 활자로 집지 심체율을 인출하는 기술자. 자, 이것은 고려 말 우왕 때에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 심체율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세계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14번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그림을 딱 보더라도 대형 철불인 걸 알 수 있고요. 고려 시대에 유명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려 시대 불상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경기도 하남시죠. 옛날에 이제 광주라고 했는데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충국리 철불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이제 하남에서 가까웠다 보니까 모형품을 하남 역사박물관에서 봤는데 굉장히 거대해요. 예. 자, 이게 고려 시대에 이제 그 대형 불상이 많이 조속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철불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철불이 되겠고요. 또 대형 또 이런 석불. 자, 여기서 보면 딱 봐도 대형인 거. 자, 이거 또 있죠. 예. 안동, 이촌동 석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논산 관족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 다음에 안동 이청동 석불, 그 다음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파주에 보면 이제 용밀이라는 데 있죠. 용밀이 예, 예, 이불 두 명의 부처가 나오는 이제 마의 이불이 있는데 낭떠러지 세운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대형 석불 또는 철불이 된다. 자, 2번은 유명한
석굴암 본전불이 되죠. 자, 석굴암이니까 예, 이건 통일신라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4번은 이건 이제 영주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벌써 이게 그 통일신라기 거니까 이게 정답이 이제 2번이 되겠고요. 4번은 자 영주 부석사가 있죠. 영주 부석사 어, 어, 이제 그 소조 어, 아미타 열에 예, 앉아 있죠. 예, 좌상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불상이 되는데 이 신라의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부석사가 고려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심포 양식 많이 나오죠. 그러한 대표적인 목조 건물로. 예. 자, 5번은 저도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이 나머지 세 개가 확실하게 고려 시대이니까 잘 모를 때는 확실하게 틀린 것만 고르면 되겠죠. 예, 석굴암 본전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정하고 봉사십조를 이제 지어 바치기도 했고 도방을 설치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진주 쪽에 이제 진강으로 책봉이 된 사람 바로 최씨 정권 시대를 여는 바로 최충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충원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권력 기구 뭐 이런 게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봉사십조 건이 처음에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사병으로서 처음 이제 도방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최고 권력 기구로서 교정도감을 설치를 했습니다. 최고 권력 기구 이거는 이제 사병 쪽이 되겠고요. 예. 자 그렇다면 뭐 나올 게 이제 4번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알을 것이 이제 그 아들 최우는 어떠한 또 시스템을 두었느냐? 도방 외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정방, 문신 우대 기구로서 수객해 하는 서방. 예. 그다음에 사병을 하나 더 만들었죠. 이게 바로 유명한 삼별초.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서경에서 난을 이끌고 국호를 대일화했다. 서경 천도 운동을 주도했던 묘청 고려 인종 때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해서 이걸 설치하게 하고 이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 대첩에서 크게 왜구를 불진 사람 최무선이죠. 우왕 때 활약했던 사람이고 화통도감을 1377년 그리고 1380년에 진포 대첩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항적을 펼친 사람은 배중선. 근데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삼별초를 그 다음에는 이제 김통정이 이끌고서 제주도로 가서 또 항쟁을 하다가 결국 진화합이 되었죠. 다음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고 권문수를 견제한 사람 이건 이제 공민왕 때 신돈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전과 민 토지와 농민들의 그떤 물란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는 그러한 기구의 도감으로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서 권문대적을 견제했었죠. 자, 다음 16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고려와 북방 민족과의 항쟁에 관한 연대기적 문제인데요. 자, 양규가 엄청나게 승전을 전과를 이뤄냈네요. 자, 이것은 거란족하고 싸운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10년이에요. 예. 1차 때는 서예 외교 993년 1차 침입 때, 그 다음에 3차 때는 1019년
강감찬의 기주대첩. 자, 그다음에 윤관이 군사들에게 구성을 쌓겠다. 고려 예종 때 동북구성 설치. 이것은 이제 여진하고 관련돼 있죠. 동북구성이 설치된 시기는 예종 때인데 1107년입니다. 그 다음에 적군이 30일 동안 기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보물을 공개하나 박서가 임금으로 대응하여 굳게 지켰다. 이 박서 김경손의 기주성과 관련된 싸움, 강감찬의 기주대첩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몽골의 1차 침입 때 그러한 활약상이죠. 몽골의 1차 침입이 1231년이죠. 박서의 항전 귀주성에서의. 따라서 순서는 그냥 그대로네요. 가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을 비롯하여 문무관에서 부병 한인에게 모두 과외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과외에 따라 뗄라먹고 할 땅. 이거는 시지고 이거는 전지, 일반 논밭. 이거 전시가 제도죠. 고려 시대죠. 도평의사사도 나오고 은병 아까 뭐 선지에서도 나왔지만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 설치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화폐를 많이 발행했는데 은과 관련된 거. 자, 이것 고려 숙종때가 이제 고려가 되겠고요.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을 묻는 것인데, 고려 시대의 문제는 이 화폐 쪽하고 또 하나가 예성하구의 병란도, 요게 꼭 나오죠. 무역항.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성강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으로 번석을 해서 당시 아라비아 상인까지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조선 후기죠.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인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덕대는 전문 경영인이고 혈주라는 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경영을 했죠. 면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된 시기,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죠.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그러한 것이고요. 토지의 비옥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거뒀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에 세종 때 마련한 그 공법과 관련된 것이죠. 이 공법에는 이제 전세에 대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는 6등급, 전분 6등급으로, 풍흥령에 따라서는 연분 9등급으로 나누어서 1절당 20에서 4수로 차등성 있게 전세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8번 가에서 마에 대한 탐구 할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왕의 자취를 찾아 길을 걷다. 자, 이거 조선 시대에 이제 뭐 서울하고 뭐 남한산성, 수원산성, 뭐 여주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경복궁과 종묘 이렇게 있는데, 자, 경복궁.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가정을 조사한다. 자, 1392년 조선을 창건하고 1394년에 드디어 한양 천도를 단행하는데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궁궐을 짓는 것이죠. 예.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종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왕이 신농과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를 검색한다. 이 신농과 후직은 농사와 관련된 중요 중국의 성인들이죠. 자, 이것은 선농단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렁탕 뭐 이것도 가는데 저기 동대문 제기동 쪽에 있죠. 그 틀렸네요. 2번이. 이것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제사의 그런 공간입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또 다 남한산성 인조가 피신하여 청강전하는 거죠. 남한산성에서 싸웠죠. 그
그다음에 수원 화성에는 이제 정조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의 외영이 있죠. 도성에는 내영. 그다음에 영릉과 신늑사 이것은 이제 여주인데 이제 영릉은 그 이제 그 영자가 한자는 다르지만 이제 똑같은 또 영릉이 하나 또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효종이 있고 이 그 영국할 때 이 영자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과 관련된 능입니다. 세종대왕과 관련돼 있으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이 나라의 사신이 만력제 등극을 알리게 압록강을 건너 의주했던 의승관에 도착하는 것은 그래서 조선의 관리들이 예를 갖춰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4대 예를 대하는 나라는 자 조선 시대에는 이제 명과 청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명이 되겠죠. 자 명에 대해서는 4대 정책 즉 조공 외교를 펼쳤고 명 이외에 만만한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여진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외 여러 이제 동남아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이제 명의 지위에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우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동남아는 뭐 우리 세력관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요.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책과 이제 회유책이라는 건 뭐 별거 없고 이제 교육을 해줬다 뭐 이런 거죠. 자 조공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종의 실리를 많이 추구한 것이죠. 외교도 있지만 외교적 목적도 있지만 이제 경제적 신뢰도 갖추었죠. 자 그래서 어, 자,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부터 4대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국초에 태조 때는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자, 그 이유는 태조 때 최고 권력자가 이제 정도전인데 조선의 설계자. 이 사람이 이제 표전문 사건, 외교 문서에 대해서 그 당시 명주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구를 쓴 것의 주모자로 이제 여겨져 가지고 정도전을 압송하러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도전은 이걸 거부를 하고 오히려 요동정벌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1차 왕자인한 때 결국 정도전이 태종 이방원에 대해 제거가 되고 이후 태종은 명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철저한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어떠한 나라인지 민족인 살펴죠. 광군을 조집하여 침입했다. 이거는 이제 거란족이 되겠죠. 고려 초기 거란 정종 때. 예. 자,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이제 무역을 허용하였다. 자, 뭐 북평관이라든지 동평관 이런 것은 야인, 이런 것은 이제 여진하고 이제 관련이 된 것이고요. 기후 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했다. 포로 송화를 위한 유정을 회답 겸 세안사로 확인했다. 이거는 다 그 일본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기후 약조 같은 하고 이제 여기 세안사가 나오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제 국교가 완전히 단절이 됐는데 이제 포로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명당으로 유명한 유정을 회답 겸 세안사로 파견해서 포로들을 엄청나게 약 8천 명 가량을 이제 송환케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어, 국교가 이제 1607년에 정사가 되고 또한 1609년에는 더 나아가서 기후 약조를 체결을 해서 외관을 설치해서 다시 교육이 이제 다시 재기가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 인문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곳은 누구누구가 제주도에 유보되어 머물렀던 장소인데 이곳에서 세한도를 그렸다. 세한도로 유명한 사람 시서화에 능한 추사 또는 완당 김정희 선생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시, 서, 화에 능했는데 또한 플러스해서 금석학에도 이제 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금석과안록이라는 것을 이제 저수를 해서 북한 산비가
이제 진흥왕 순수비인 것을 고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자, 뭐 추사체로 유명하고 그림으로서는 이 세한도, 금속학에서는 금속한옥 요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백리척을 사용하여 영조 때 동국지도를 제작한 사람, 축적 개념을 처음 쓴 사람 정상기가 되겠죠. 영조 때 무한우주론, 지전설 등을 주장하는 이러한 의산문답을 집필한 사람은 홍대용,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이죠. 명에서 천리경, 자명정, 홍익포 등을 들여온 사람. 자, 이것은 이제 뭐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명말천초에 이제 그 당시 북경이 왔던 서양인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신기한 서구의 문물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요. 친구소를 집단성하여 이제 친구 경험담을 이제 저술하였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허균과 같은 이제 허씨인데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허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 경험방 이것을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